2026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왜 오르는지, 그리고 갱신 통지서를 받기 전에 현실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은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즉 갈아타기가 진짜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에 대한 영상에 이어 오늘은 실손보험 청구가 왜 자꾸 반려되는지를 보험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손보험 청구가 왜 자꾸 반려되는지 그 이유를 느낌이 아니라 딱 7가지 패턴으로 쪼개서 다음부터는 같은 반려가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은 많은 분들이 치료가 맞냐 아니냐로 싸우는 것 같지만 현실은 대부분 서류가 구조적으로 부족하거나 진단명과 질병 분류 코드가 빠지거나 어긋나거나 청구 기간과 타이밍에서 꼬여서 반려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간단합니다. 반려 사유를 7가지 패턴으로 분해해서 내 케이스가 어디에 걸리는지 바로 찾고 그 자리에서 고치는 방법까지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먼저 반려라는 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문자로 반려라고 한 줄 오면 기분이 확 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반려가 4종류가 섞여서 옵니다. 첫째는 접수 반려입니다. 서류가 업로드는 됐는데 사진이 흔들려서 글자가 안 보이거나 페이지가 빠졌거나 금액이나 날짜가 잘려서 식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추가 서류 요청입니다. 심사를 못하겠다는 뜻이지 무조건 거절이 아닙니다. 진단명이나 질병 분류 코드 들어간 서류를 더 내주세요.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더 내주세요 같은 형태입니다. 셋째는 부지급입니다. 약관상 보장 제외에 걸리거나 해당 특약이 없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넷째는 삭감입니다. 일부만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비급여 일부가 제외되거나 입원으로 생각했는데 통원으로 다시 분류되거나 내가 낸 금액이 아니라 내가 최종으로 부담한 금액 기준으로 정산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오늘 내용은 특히 둘째부터 넷째, 즉 추가 서류 요청, 부지급, 삭감이 반복되는 핵심 패턴을 잡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패턴 1번입니다. 기본 서류가 완전체가 아닌 경우, 특히 영수증만 내고 끝내는 경우입니다. 실손 심사의 기본 구조는 정말 단순합니다. 첫째, 진료비 계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원 영수증, 얼마 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둘째, 진료비 세부 내역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어떤 처치와 검사와 재료가 들어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셋째, 진단명과 질병 분류 코드가 들어간 서류, 왜 했는지를 설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처방전, 진료 확인서, 소견서 같은 것에 진단명과 질병 분류 코드가 들어가면 심사가 훨씬 매끄럽게 갑니다. 그런데 반려가 많이 나는 대표 실수는 이겁니다. 카드 전표를 영수증으로 착각하는 것, 병원 공식 영수증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은 있는데 세부 내역서가 없는 것, 특히 비급여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세부 내역서가 없으면 심사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만 내고 끝내는 것, 진단서는 병명이 있어도 비용이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 판단이 안 되면 추가 서류가 나옵니다. 입원비 청구인데 입퇴원 확인서가 빠지는 것, 입원은 기간 증빙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전 루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원 창구에서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실손 청구용으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리고 진단명과 질병 분류 코드 들어간 서류까지 3가지 세트로 주세요. 이 한 문장으로 패턴 1의 반려는 상당수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턴 2번입니다. 코드가 없거나 코드와 치료와 서류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드는 진단명과 함께 붙는 질병 분류 코드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험사 심사자는 이 코드를 기준으로 이 치료가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방전이나 진료 확인서 같은 서류의 진단명과 질병 분류 코드가 명확히 찍혀 있으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반려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잦은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처방전은 있는데 질병 분류 코드가 인쇄되지 않은 경우, 진료 확인서에는 코드가 있는데 세부 내역서에 있는 행위가 그 코드와 연결이 약한 경우, 같은 날 여러 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코드가 한 장에 뭉개져서 어떤 비용이 어떤 질병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해결 방법은 코드 일치를 서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능하면 진료 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 두세요. 진료 확인서에는 진단명, 질병 분류 코드, 내원일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나 주사처럼 반복되는 치료, 비급여가 섞인 치료는 세 가지를 결합하면 반려율이 확 줄어듭니다. 첫째, 진료 확인서로 진단명과 질병 분류 코드를 잡고, 둘째, 세부 내역서로 어떤 행위를 몇 번 했는지 잡고, 셋째, 의사 소견으로 왜 이 치료가 필요한지 이유를 한 문장이라도 남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맞으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판단이 쉬워집니다. 다음은 패턴 3번, 비급여와 특약 구조를 모르고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체감상 반려가 가장 많이 느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실손보험은 세대가 나뉘고 특히 최근 구조에서는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어서 보장하고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는 별도의 특약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들 듣는 세 가지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나 증식치료 같은 항목,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검사 같은 항목이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수치료 했는데 왜 반려됐지라고 느낄 때는 보통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특약이 아예 없거나 세부 내역서에서 비급여 표시와 행위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치료 목적을 설명하는 소견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주사 맞았는데 왜 깎였지도 마찬가지로 특약과 자기부담 구조, 횟수나 한도 문제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 체크는 청구 전 30초면 됩니다. 내 실손이 몇 세대 구조인지 확인하고 내가 받은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세부 내역서에서 확인하고 그 비급여가 특정 비급여 특약에 해당하는지 그 특약이 내 보험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특약이 빠져 있으면 애초에 구조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턴 4번, 2번으로 처리될 줄 알았는데 통원으로 재분류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억울함이 크게 남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병실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 심사에서는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했는지, 관찰이나 모니터링이 필요했는지, 통증이나 신경학적 증상으로 입원 관리가 필요했는지 같은 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터지는 상황이 당일이나 단기 입원 형태인데 보험사가 실질적 통원 치료로 판단해버리는 경우 처치나 검사 중심인데 입원 필요성을 보여주는 기록이 약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서류 보강은 명확합니다. 입퇴원 확인서는 기본으로 챙기고 가능하면 의사소견서나 진료기록 요약 형태로 입원이 필요했던 이유가 문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입원 판단이 애매한 치료일수록 입원 사유가 문장으로 남아야 통원 재분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턴 5번, 기간에서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험금 청구권에는 보통 일정 기간 제한이 있고 늦게 청구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해야지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언제부터 기간이 계산되는지, 즉 기산점이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손은 의료비 지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진료를 오래 쌓지 말고 진료월 단위로 바로 청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약관에는 지급 사유를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알리라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로 무조건 거절되는 건 아니더라도 청구가 너무 늦어지고 서류가 약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전 결론은 간단합니다. 병원 다녀오면 가능하면 그 주에 청구하고 최소 월 1회 정기 청구를 루틴으로 만들고 고액이나 입원이나 비급여는 진료가 끝나자마자
서류 완전체를 확보해서 빠르게 청구하는 겁니다. 다음은 패턴 6번 반복 치료나 고액 치료, 특정 항목은 자동으로 추가 심사 레일에 올라탄다는 점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반복 청구가 많거나 특정 진료 과목에서 짧은 기간 동안 청구 횟수가 많거나 비급여가 섞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나 증식 치료나 주사처럼 반복 치료가 있으면 추가 서류 요청이 자주 나옵니다. 단기간에 청구가 몰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추가 서류 요청을 선제 차단하는 3종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료 필요성을 설명하는 소견, 왜 필요한지 한 문장이라도 있는 서류입니다. 둘째, 치료 계획이나 횟수, 어느 정도 기간과 목표로 치료하는지 드러나는 확인입니다. 셋째, 객관 근거, 예를 들면 검사 결과 요약이나 기능 제한 기록처럼 그 치료를 하게 된 근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보험사도 심사에서 흔들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마지막 패턴 7번, 내가 낸 돈이 아니라 내가 최종으로 부담한 돈 기준으로 다시 깎이는 경우입니다. 실손은 실제 부담한 손해를 보전하는 구조라서 결제 과정에서 할인이나 감면이 들어가면 최종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패키지 할인이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 공단 환급이나 제3자 부담처럼 사후에 돌려받는 구조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나 산재 같은 다른 제도가 우선 적용되는 관계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끼면 정산이 달라지면서 삭감이나 부지급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방 체크는 이것입니다. 세부 내역서에 감면이나 할인이나 조정이 표시되어 있으면 원래 금액이 아니라 최종 청구 가능한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먼저 알고 보험사에서 정산 근거를 요구하면 병원, 정산 내역처럼 감면 사유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대비하는 겁니다. 이제 실전 파트로 가겠습니다. 반려영해를 만드는 20분 점검표입니다. 첫째, 병원이나 약국에서 무조건 챙길 기본 3종이 있습니다.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단명과 질병 분류 코드가 포함된 서류입니다. 둘째, 입원이나 수술이면 입퇴원 확인서를 추가로 챙기고 필요하면 진단서나 수술 확인서처럼 진단명과 날짜가 들어간 서류를 챙깁니다. 셋째, 비급여나 반복 치료면 치료 필요성, 소견, 치료 횟수나 기간이 드러나는 확인서, 검사 근거를 추가로 챙깁니다. 넷째, 기간 관리는 월 1회 정기 청구가 가장 안전합니다. 진료를 모아도 월 단위로 끊어서 관리하고 미청구 폴더를 0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가장 덜 스트레스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 통보를 받았을 때 바로 써먹는 대응 순서입니다. 첫 번째, 반려 유형을 먼저 분리하세요. 추가 서류 요청인지, 부지급 결정인지, 일부 삭감인지. 두 번째, 추가 서류 요청이면 요청 서류 목록, 제출 형식, 제출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춰 제출하면 됩니다. 세 번째, 부지급이나 삭감이면 근거가 되는 약관 조항과 판단 사유를 요청하고 내 서류가 서류, 코드, 기간 중 어디가 약했는지부터 보강합니다. 네 번째, 분쟁 소지가 있다고 느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심사가 멈춘 지점을 서류로 메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손 반려는 운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서류는 있는데 코드가 없거나 코드는 있는데 기간과 분류가 흔들리거나 모든 게 있는데 특약 구조가 빠져서 생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7패턴 중에서 내 케이스에 해당하는 2개만 정확히 고쳐도 반려율은 체감상 확 떨어집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다음 청구부터는 영수증, 세부 내역서, 진단명과 질병 분류 코드 서류를 기본 세트로 만들고 반복 치료나 비급여면 소견과 계획과 근거를 더해서 한 번에 제출하고 청구는 미루지 말고 월 1회 루틴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습관으로 굳히면 추가 서류 문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